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좀 까다로워진다라는 건데 네.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얼마를 빌릴 수 있는 거냐라는 좀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해 듣기 위해서. 맞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럼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7월부터 집을 못 산다. 대출이 반토막이 났다.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입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 보면 자주 보이는 말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정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3단계가 도입이 되면 많은 여파가 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세부사항은 뭐 5월 중으로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면은 그때 또 발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스트레스 DSR을 왜 하냐? 네. 이거는 금리가 혹시라도 오르게 되면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잘 갚을 수 있을 거냐?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니까 금리를 더 올려버리자.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를 줘서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로 스트레스를 줘서 올리자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왜 시행이 되는지에 네. 대한 이런 취지를 좀 먼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시행이 됐고 이제 3단계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달라지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냐면요. 요 표를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1단계가 이제 24년 2월 26일 이후에 시행이 됐고, 2단계는 이제 9월 달. 원래 요것도 7월 달에 요거 늦춰졌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이제 오는 7월에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1금융권이 있고요. 우리가 은행, 2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만 원래는 해당이 됐다가 금융권에 2단계부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 가상금리가 중요한데 이 가상금리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2단계까지는 50%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3단계부터는요. 신용대출로 뭐까지 들어가냐면 기타 대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대출에 대해서 DSR이 적용되니까 대출 한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는 거고 네. 가상금리도 이제는 100%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3단계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에는 이제 기타 대출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기타 대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해 보실까요? 기타 대출은 뭐냐면 이제 자동차 대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대출을 끼는 그쵸. 경우가 있죠.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서비스. 이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카드론 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대출 받는 모든 것들이 기타 대출에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관건인데 이제 정확하게 세부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주택 보유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네. 이자 상환하는 거는 DSR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된다. 네. 근데 요게 이제 뭐 조만간 세부 지침이 나오게 됐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타격이 크냐 작냐로 많이 나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네. 거기다가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지역별로 또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 더 많은 스트레스 금리가 붙어요. 그래서 1.2%. 네. 그 다음 비수도권은 0.75%. 근데 이제 3단계에서도 수도권에는 이제 더 높은 가상금리를 부여하고 비수도권에는 조금 줄여서 지금 비수도권 부동산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대출에 대한 이 한도를 높일 수 있게끔 가상금리를 수도권보다는 좀 작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좀 까다로워진다라는 건데 네.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얼마를 빌릴 수 있는 거냐라는 좀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해 듣기 위해서. 맞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럼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냐. 연소득이 1억 원인 차주가 다른 대출 없이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대출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 먼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요. 스트레스 DSR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왜냐면 자 보세요. 스트레스 DSR을 왜 적용하는지를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네네.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즉 변동이 되는 변동금리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고정금리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면은 이제 대출 한도가 근데 또 이게 고정금리는 변동형 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높겠죠. 높을 네, 가능성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과 주기형이 있는데 얘는 이제 적용 비율을 조금 낮게 하고요. 변동금리에 대해서 이제 100%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고정금리에만 적용이 안 된다라고는 이해가 됐는데 네. 이 혼합형하고 주기형은 네. 뭐가 차이가 다른 거죠? 아, 네. 변동금리랑? 뭐냐면은 네. 혼합형은 네.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 후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랑 변동금리가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고정금리로 하고 나중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 적용을 100%가 약간 조금 덜 합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조금 더 괜찮은 거죠. 자, 그다음에 주기형은 뭐냐면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 내에서만 금리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정확하게 이제 금전적으로 얼마가 이게 대출 한도가 차이가 나느냐. 네. 자, 도입 이전에는요, 연소득이 1억 원이신 분들은 6억 5,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요걸 이제 변동금리로 100% 적용이 되면 5억 5,600만 원입니다. 즉, 얼마가 줄어요? 1억 조금 넘게 증가하죠. 네. 그래서 대출 한도가 1억 넘게 좀 감소한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혼합형을 하게 될 경우, 그래서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이런 거는 5억 9,400. 그 다음에 주기형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 그래서 일정 주기 내에는 고정금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고정형과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DSR 적용이 덜 돼서 얘는 6억 2,500. 그래서 은행에서 상담 받으실 때도 조금 대출 한도를 좀 더 받고 싶으시면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이제 주기형 아니면 고정금리 요걸로 받으시면은 조금 더 대출 한도는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딱 단순히 스트레스 DSR 3단계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네. 내가 지금 해당되지 않으려면 고정금리를 받는 게 나은 거고 네. 뭐 조금이라도 덜 조금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혼합형이나 주기형을 좀 활용해 보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7월 달에. 네. 그렇게 되면 뭐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장에? 일단 스트레스 DSR 2차 때도 그랬지만 네. 2차 시행이 되기 전에 이제 막 맞아요. 빨리 마지막 맞아, 연결을 맞아, 하자 맞아. 지금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빨리 대출 끌어내려고.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DSR 3차가 시행되기 전에 이제 아마도 최대한 연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한 6월 달까지는 이제 시장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DSR 3차가 이제 7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이제 하반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7월 달, 8월 달 지나고 나서 특히 이제 9월 달에 보통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여름으로 갈수록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 국면으로 좀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7월 실행에 앞서서 아까 말한 그 징조들이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시장에서. 지금 뭐 네. 데이터 보면요. 그죠? 장난 아닙니다. 자, 요거 이제 지금 대출을 그냥 얼마나 받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자, 보시면 2월 달부터,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시장이 사실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토제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2월 달에 지금 4조, 그 다음에 3월 달에 7천억, 4월 달은 5조가 넘게 지금 증가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토호제 영향도 있겠지만 또 네. 다른 요인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한 그 DSR 3단계 맞습니다.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마지막 지금 막차를 타려고 하는 이 수요가 지금 엄청나다라는 걸 금융권의 지금 가계대출 증가액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나는 마지막이라도 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대출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기회가 되면 하는 건 맞잖아요. 아, 그럼요. 대표님 보시기에 네.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출을 전략을 짜야 되는지 네.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 무주택자와 네. 이제 1주택자 이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론 등과 같은 특례 대출, 그 다음에 은행 재원 대출 중에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자금 대출은 금리가 싸죠. 조건도 좋고. 네. 그렇지만 이제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금지 약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좀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특례 대출 쪽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건지.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한에서부터 비교적 좀 자유롭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조건으로 이제 기존 집을 처분을 하고,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로 LTV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은 30%, 네. 비규제 지역은 이제 60%로 LTV가 제한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게 올해 한 가을 연말 아마 늦어도 한 내년 정도부터는 상당히 여러 곳에 좋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안 받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올라타지 말고. 네, 무조건 올라타. 물론 이제 아주 디테일한 세부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네. 지금 또 괜찮은 지역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5년 넘게 만에 또 한 채 사기도 했고, 네.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시는 거는 한 연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한번 그때 상황을 좀 보고 내 집마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서요, 이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어떡하지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대출 조건을 찾아서 또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는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